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100세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웰다잉,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실천 13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육 전문가가 한 이야기인데요. 웰다잉을 위한 첫 번째 파트는 부부가 함께 의논하기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바로 배우자의 사별이다. 아내와 남편 모두 자신이 먼저 죽을 경우 배우자가 먼저 죽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사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회피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라도 입 밖에 꺼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상대가 말을 꺼냈다고 서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던 문제는 언젠가 급작스러운 시점에서 닥쳐버리고 만다. 3일장, 49제 내내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진다. 그때 넋이 나가 있는 동안 내린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부모가 미리미리 의논해 놓았다면 유족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배우자가 고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 두 번째, 잊힐 권리, 잊혀져야 할 권리 지키기죠.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미니홈피 등 사람은 가고 없는데 웹상에서 고인의 기록만이 떠도는 일이 많다. 사망할 경우 온라인 기록들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잊혀질 권리란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 정보 및 자료를 삭제하거나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어떤 사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화된 내용을 다시금 알려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힐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세 번째, 엔딩 노트 쓰기. 일본의 미야자키시에서 진행한 생애 마지막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명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위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엔딩 노트다. 동명의 영화까지 제작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엔딩 노트는 일종의 유언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다. 사실 이 엔딩 노트는 유언장보다 자신의 인생 정리, 자아 성찰 노트에 가깝다. 네 번째, 자신의 이야기 기록하기. 자신의 인생,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말들을 적어보자. 거창하게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닐지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주일치일 수도 있고 10년치로 길어질 수도 있다. 생각날 때마다 자신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사실 나의 삶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내 삶을 기억해주는 누군가에 의해 내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들이 매일 나를 기억해주지는 않겠지만 일상의 순간순간 나를 떠올리며 웃음 짓거나 또는 그리워서 눈물 지을 것이다. 30살의 나이에 중국 3대 명문대로 꼽히는 푸틴대 교수로 재직했던 이지아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삶의 가치를 돌아보며 알게 된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했다. 그녀가 죽은 이후 이 기록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감동을 전했다. 마지막 강의 역시 췌장암으로 세상을 뜬 미국의 랜디 포시 교수가 남긴 책. 2008년 6월 초판 발행된 이 책은 그해 7월 그가 죽음을 맞이하며 정말로 마지막 수업이 되었다. 물론 기록을 남긴다고 이렇게 책으로 묶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긴 말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무조건 희생하지 말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자녀가 자기 부모의 일생을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다가 돌아가셨어 라며 슬퍼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 엄마는 꽤 멋진 삶을 사셨어.
나도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기억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들 지금 뭐 베이비부버 시대들은 엄마들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돌아가셨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세상이 바뀌어서 이것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꽤 멋진 삶을 사셨어. 나도 그런 삶을 살 거야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홀했다면 내가 죽은 후 자식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보자.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되 자녀와 함께 행복을 누렸다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돈보다 훨씬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6번째, 가훈 정하기.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가훈을 정하냐고? 요즘 부모는 그 윗세대의 부모보다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제 가르침은 타인의 몫이 되고 말았다. 아이들은 학원을 뺑뺑이 돌며 남의 손에 자란다. 거기서 삶의 교훈을 얻는 일은 없다. 가훈을 만들면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이 정해진다. 7번째, 기념일 챙기기. 아무리 바빠도 생일, 기념일은 그냥 지나가지 마라. 그날이 당신의 마지막 생일이고 마지막 기념일 수도 있다. 11번째 결혼기념일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날이 지나면 하루하루가 또 새로운 날이다. 8번째, 아껴두지 말기. 찬장 속에 모아둔 비싸고 예쁜 접시들을 당장 꺼내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 날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내 가족, 내 부모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특별한 날은 따로 있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한들 그 특별한 날이 오는 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특별한 날도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9번째, 주기적으로 가족사진 찍기. 최근 외국에서 추억의 사진 그대로 찍기가 유행 중이다. 어릴 적 꼬꼬마 때의 사진을 찾아 사진 속 장소와 의상, 구두를 똑같이 하여 찍는 것. 이를 활용해도 좋고 매년 같은 시기에 사진을 찍어 세월의 흐름을 함께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다. 아이들은 어른으로 자라고 부모는 잠시 늙어가는 모습이 한눈에 보일 것이다. 사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기란 참 어렵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나 이렇게 찍어놓는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10번, 10번째 영상 남기기. 간혹 외국 영화를 보면 세상을 먼저 뜬 가족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 짓거나 추억에 잠기는 장면이 있다. 영상은 말이나 글보다 훨씬 강력하게 각인되며 이미지화된다. 평소 가족여행이나 기념일 등의 영상을 찍어두면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된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촬영해서 남겨도 좋다. 살면서 힘이 드는 순간 부모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될 것이다. 11번째, 자녀에게 죽음을 교육하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황이 생겨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어린아이들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무조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죽음이 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자. 죽음을 부정적인 것,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릴 것.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죽음 또는 엄마 아빠의 죽음에 대해 경건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중요하다. 자녀의 죽음 교육하기는 우리 정서에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교육은 서서히 필요하기도 한 것 같고요. 12번째, 매일 밤 감사 노트, 즉 행복 노트를 적어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또는 행복했던 일에 대해 기록하자. 그것은 당신이 이번 생에서 쓰는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마지막 생에서 내가 감사 노트를 쓰고 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쓴 마지막 말이 슬프거나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삶도 행복한 죽음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 노트, 행복 노트를 매일매일 채워나가자. 한 번씩 이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감사 노트를 쓰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살아가면서 감사 노트를 쓰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되겠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행복한 삶의 일부를 하루 더 이어가게 된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일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언젠가 하겠다는 건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대형사고 현장에서 부모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언제나 사랑한다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걸 가장 후회한다. 죽기 전에 표현하라.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으며 살아있을 때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사랑해.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13가지 실천을 하시면서 웰빙 다이를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실천 13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